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중국 증시가 춘제 연휴 이후 개장과 동시에 9%가량 폭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하방경지라고 그러죠. 그 안정성을 상당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 비교 분석을 통해서 주도주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 삼성 SDI 관련주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대세론 이상무, 지금 사실 그 우한 사태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가능성은 좀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상대적으로 뭐 논리도 충족이 돼 있고요. 삼성 SDI가 가볍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실 그 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화학이라든가 이제 SK케미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도 관점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욘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패자의 법칙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 같은데, 그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체계적 리스크, 돌발 악재로죠. 돌발 악재 이유를 우리가 승자의 법칙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주가의 실현, 조정이라는 것은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주도주 윤곽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본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상반기 주도주 논리, 하반기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참고로요, 삼성 SDI 관련해서 뭐 SDI 긴급 보고서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 5만 회가 훌쩍 넘었는데 그게 1월 15일자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삼성전자보다 삼성 SDI가 빠르게 오르는 세 가지 논리인데 나름대로 뭐 준비를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 SDI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1월 29일자로 삼성 SDI 100만 원 논리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 SDI 상승 논리. 먼저 이제 삼성 SDI가 사실 그 1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뭐 거래소 코스닥 다 포함해서 물론 이제 잡주들 빼놓고요. 의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강렬하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죠. 돌파했던 이제 이유가 뭐 테슬라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또 중국의 CATL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죠. 유럽발 모멘텀으로 사실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는데 홀로서 사실 그 돌파하는 것보다는 같이 무리를 엮어서 돌파하게 되면 그만큼 그 테마에 따라 신뢰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저는 사실 그 지금 중국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내수죠. 작년에 이제 10월 달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중국 2차 전지 3위 업체죠. 3위 업체가 파산을 선고했어요. 중국은 지금 보조금을 끊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서 어떤 그 기술력이 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중국 그 내수주들이죠. 중국 관련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사실 그 상당 부분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주도주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삼성 SDI라든가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국내 3사가 되겠죠. SK 이노베이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중국 시장이 뭐 이유 같은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슈퍼 사이클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슈퍼 턴어라운드. 뭐 잠시 후 우리가 실적을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 SDI는 그 올해가 되겠죠. 올해 이제 자동차의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면서 2021년, 2022년, 2023년, 4년서부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바로 이런 어떤 그 기세를 우한 사태가 막을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낮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삼성전자 비교 분석을 하겠는데 뭐 아울러서 옆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그 상승이 좀 제한적인데 비메모리 관련들이 굉장히 강세죠. 뭐 SFA 반도체라든가 DB 하이텍, AD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 비메모리 관련 중성주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이제 천병역할하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SFA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SFA 반도체가 사실 그 천병역할로 먼저 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 그 중성주들은 몸집이 가볍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아울러서 이제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단계, 즉 관성과 이제 그 가수요가 개입되는 그런 어떤 그 시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 제가 비메모리 관련주를 뭐 SF 반도체, DBH텍,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뭐 리노공업, 거기에 또 이제 뭐 테스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도주 반열, 시대적 주도주 반열 차원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동론과 실적에 대해서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월에 가장 강렬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 세기가 그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 17, 18, 19에서 뭐 20대로 넘어가는 그런 파동이라고 할까요? 웬만해서는 뭐 사실 거침없이 이제 하이킥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LG화학과 비교 분석을 해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LG화학,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패자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역시,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우리가 삼성 SDI로 갈아타야 되겠고, LG화학도 그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다 각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 단점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장점도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취향껏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역사적 고점이 있죠. 역사적 고점 찾아가기 전까지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요번에 저희 그 연구소에서 비메모리 관련 안정성과 함께 나름대로 어떤 그 최고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회원들께 집중 추천하고 있는데, 뭐 앞서 이제 안정성을 얘기했는데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면서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방송 끝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죠. 지금 이제 이게 뭐 갭이 엄청 어마어마한 갭이죠. 저는 뭐 이런 갭을 구경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하튼 한 9% 폭락을 했는데요. 그 우리가 주식시장은 이제 IQ가 100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9% 폭락 최악의 주가가 이제 한 9%도 하락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뭉쳐있던 춘제 연휴 기간에 몰려있던 어떤 그 대기 매도세죠. 대기 매도세가 일시의 어떤 그 매물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최악의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도의 극점을 점을 통과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사실 그 회원들께도 그 선언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후에 빠지는 것은 이제 여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앞서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그 체계적 리스크라면 그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나 돌발악지죠. 비체계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일시에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그 확진자라든가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해 지수의 그 흐름은 그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매도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극점을 통과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커서가 보이죠. 커서 부분 맨 왼쪽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 상황에서 최악의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이 그때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가격대인데, 글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미중간 무역 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제 싸움이라고 보는데 어디가 이길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4차 미중 간의 죄송합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이게 더 이긴다고 보는 거죠. 이게 더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그 여진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매물에 거의 뭐 한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한 80에서 90%는 다 어떤 그 매도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우리 흔히 그 왼쪽 보면 이제 자금 흐름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외환 시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 서링하고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게 외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화가 절상되면 주가가 오르죠. 근데 원화가 절상되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럼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원화가 절하되는데 원화가 절하돼요. 환율이 인상이죠. 근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주가가 결국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200원을 강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이겠고, 최악의 지금 무역 전쟁 때 달러당 지금 1,220원대, 1,223원까지 갔었거든요.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뭐 저는 뭐 확률은 굳이 따지면 한 5%, 0%라면 그렇고 한 5%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금 흐름의 메커니즘 보면 그 채권 시장이 또 우위입니다. 채권 시장. 그래서 주식 시장은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어요. 기타 이제 원자재 시장,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이제 자금 흐름이 어떤 거 이어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캘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 전 세계 최고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이제 공무원 연금 펀드예요. 전 세계 1위 펀드입니다. 규모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PPIB라고 해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 빨간 줄 쳐놨죠. 전체 자산에서 신흥 주식,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비중을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특히 캘퍼스 같은 경우는요. 작년 한 10월 이후서부터 선진국 증시를 좀 팔고 부동산이나 선진국 증시를 좀 팔아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해서 그동안에 뭐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소외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이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 8월 6일 날이 되거든요. 8월 6일서부터 겨우 한번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한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상승 초기의 악재는요, 오히려 이제 보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악재로 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만 뭐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 SD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죠. 먼저 이제 매출 볼까요? 매출 보면은 이제 2017년도에 6조, 2018년도에 9조, 그 다음에 10조, 11조, 12조. 지금 대략 한 5년 정도, 물론 올해하고 이제 2021년도는 이제 예상치지만 5년 연속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그렇고 역성장을 안 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이제 한 7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7천억이고 작년에 이제 그 ESS 사건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중국 때문에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제 매출은 뭐 그런데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죠. 4,600억에서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8천억은 넘어갈 거예요. 8천억.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한 9천억도 넘는다고 보는데 여하튼 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드디어 올해가. 그리고 이제 내년 2021년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그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그 실적 턴 어라운드가 전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 삼성 SDI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거의 한 80% 가까이가 되죠. 나머지 한 20%가 이제 전자재료 쪽이 되는데 전자재료도 뭐 양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의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냐면 약 한 10년 가까이 이 자동차용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계속해서 10년 동안 적자였다가 드디어 2020년 올해 흑자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짧게는 뭐 4년, 5년에서 6년, 7년 계속해서 이제 그 흑자 기조가 그 슈퍼 턴어라운드가 이제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주가가 이런 사이클에서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주가가 가장 화려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가 잠시 후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는데 말이 좀 빠르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보통 20분 이내에 하려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꼬이고 뭐 약간 좀 그 뭐랄까 맥락도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큰 흐름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위에보다 이제 아래 그 자동차용 2차 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2,200억 적자에서 작년에 그 좀 줄었죠. 적자폭이 1,690억 적자에서 올해 160억에 불과한데 한 10여 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중대형 2차 전지 중에서 자동차 2차 전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 전환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구간이거든요.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됩니다. LG화학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아래 차트가 이제 그 삼성전자고 위에 차트가 이제 삼성 SDI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작년 9월이 될 거예요. 9월에 이제 역사의 고점은 아니지만 사실 오랜 기간 어떤 그 박스권을 갖췄다가 9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하고 굉장히 젊은 시세였어요. 이때가. 근데 그 삼성의 작년 9월이 지금 삼성 SDI의 올해 1월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렇게 그 갭 상승이 많이 나죠. 제가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갭 상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갭 상승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삼성 SDI도 보시면 지난 1월 14일 날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갭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6만 원 정도 만약에 준다면 뭐 그 26만 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굉장히 그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젊으시세요. 제가 앞서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한 17, 8, 9 정도, 그런 10대 후반 정도, 굉장히 강렬한 시대죠. 이런 그 젊은 시대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세, 흐름을 보세요. 이 시세라는 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SDI를 보면은 굉장히 젊은 시대, 굉장히 역동적이고 뭐 질풍노도의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좋다고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삼성 SDI 사이클이 더 훨씬 더 가벼우니까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삼성전자 파동인데, 요번에 하여튼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이제 우한 사태로 이제 그 첫 번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누르막에서는 여러분들 집을 팔아서 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집 팔아서 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부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서 얘기했던 뭐 SF 반도체라든가 혹은 테스라라든가 AD 테크놀로지, 뭐 리노공업 이런 것들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삼성전자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메모리가 사실 핵심이에요.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실 2차전인데, 2차전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전지 보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포스코 케미칼, 혹은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도약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관련주들, 앞서 얘기했던 종목군들 보면은 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벼운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사야 돼요. 그게 포트폴리오 어떤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또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여하튼 간에 지금 삼성전자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29조였는데 2017년도에 53조로 거의 뭐 더블 수준으로 나왔죠. 이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23,000원에서 55,000원인데 지금 이 파동이 삼성전자 23,000원에서 55,000원 올라갔던 파동이 지금 삼성 SDI의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빠질 때는 어떻게 빠져요? 53조에서 2018년도에 58조 8천억이거든요. 실적이 더 좋은데 주가는 박살나죠. 그렇죠? 57,000원에서 주가가 3만원대까지 주가 폭락을 해버려요. 뭐 급락을 해버려요. 폭락이라는 건 좀 그렇고. 실적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가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CAT의 주식도 역사적 고점, 월봉이에요, 월봉.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는 모습이죠. 지난 12월 달에 돌파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혼자 가는 것보다 테슬라라든가 CAT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더 거대한 어떤 거대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기세를 또, 뭐 기세라고 그럴까, 거대한 어떤 그 흐름과 같이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당장은 지금 작년 12월서부터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그 LG 화학의 그 비교 차트인데요. 위에 종목이 이제 삼성 SDI, 아래가 이제 LG 화학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LG 화학은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케미컬 관련주예요. 얘는 자꾸 올라가고 싶어도 롯데 케미칼이 자꾸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물귀신처럼 끄집어내리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는요, 소재 산업재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가기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LG화학은 역시 사실 SDI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절대적인데 LG화학은 뭐 한 4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케미칼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게 또 LG화학의 어떤 상승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는 거고요. 자, LG화학 한번 실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2조 9천억이었어요. 2조 9천억. 그리고 2018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작년에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올해 어때요?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으로 급증을 해요. 급증을 하는데 앞서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계속해서 신고치를 경신해요. 굉장히 젊은 시세예요. 마치 삼성 SDI 보면 18, 19, 막 이 정도 돼요. 20살, 이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질풍노도였던 시세다. 그런데 LG화학은, 굉장히 좀 나이로 얘기하면 한 50대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좋기는 한데, 그런데 역동성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죠. 앞으로 좋아질 회사, 많이 오를 회사, 이거를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사실 그 바닥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먼저 확인했어요. 그래서 흐름은 일진 머티리얼 좋아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박이라고 하죠. 일렉코일 관련해서 세계 거의 한 2위인가 3위가 돼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죠. 그런데 장점은 이제 포스코라는 커다란 이제 우리 아빠 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뭐라고 장점이 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짚 머티리얼 좀 난데 우리 또 직원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이 더 낫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약 2차 전지 쪽으로만 내가 세 종목을 산다면 삼성 SDI가 한 50%, 그다음에 일집 머티리얼즈 한 25%나 30%,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한 25%나 한 20% 정도, 그 정도가 좀 적정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앞서도 제가 비욘드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씀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번 조정 이후에는 주가가 굉장히 세게 굉장히 강렬하게 갑니다. 주식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작용한다고 봐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어떤 작동이 된다고 보는데, 즉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세는 세게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세게 오르기 마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악재의 크기가 클수록 매도 세력이 상당 부분 전멸이 되기 때문에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돼요. 그리고 또 주도 중각이 뚜렷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취약한 기업들 있죠. 우리도 지금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는 경우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노약자, 임산 이런 사람들이 취약하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도주와 비주도주는 가름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고, 주도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명심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남은 시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